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내 속을 썩이는 알트코인들이 언제 크게 오를지, 그리고 어떤 알트코인을 사서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뭘로 보나, 어디를 보나 여전히 강세장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혹시라도 힘드신 분들이 계실까봐 한 페이지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정말 까마득하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2017년도 불장이 왔을 때도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 시즌이 왔었죠. 자, 21년도에도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찾아왔는데요. 현재 떨어졌을까요? 떨어지려고 하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 버려서 뭐 60, 61% 갔던 게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오늘 보니까 한 59% 내외로 올라 버렸더라고요. 자, 전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요게 떨어져야 알트 시즌이 오는데요. 아직 일부 알트코인만 좀 순환 펌핑이 나왔을 뿐 전혀 시작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걸 좀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23년도 전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단 하락도 없이요. 원래 보통은 좀 덜컹덜컹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2년간 비트코인만 주인공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튀어 오를 때마다 도미넌스가 떨어지긴 할 텐데 튀어 오를 때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을요, 많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조정, 조금 이렇다 할 조정 나오면요, 그냥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사 보시면 이 정말 굉장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뭐 이게 덜 떨어지니까 생각보다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더라. 그래서 비트나 뭐 그게 좀 싫다. 이더리움을 좀 내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넣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직 알트 시즌이 시작도 안 했으니까 물론 지금 뭐 시작 전에는 있긴 하죠. 도미넌스상. 이더리움 역시 시작을 안 했겠죠. 최소한 21년도 고점 정도는 뚫고 올라가 줘야 알트 시즌이라고 하겠는데 아직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 시즌에 아직도 뭐 약간 거리가 있네요. 아직 남지 않았다. 나중에 날아가겠죠. 그리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의 시가총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이더리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1년도 고점을 넘은 뭐 일부 알트코인 훨씬 적겠죠.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21년도 고점 아직 못 넘었고요. 앞으로도 못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뭐 고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든지 다 둥둥 뜨는 시기가 온다. 근데 이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는 분은 여기 한 25년도 노벰버, 그러니까 한 10월이나 11월쯤에 이제 알트코인의 정점이 온다, 이 사이클이 끝난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뭐 9월에 올지 8월에 올지 11월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오래된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 이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 거의 마지막 즈음에 알트코인들이 대다수가 뭐 춤을 추고 뭐 정말 그 이성을 잃는 그런 엄청난 파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 3에서 4개월 전쯤에 한창 힘들어 했을 무렵이죠. 8월, 9월. 이걸 보고 견딘 자만 알티로 번다.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부터 볼 텐데요. 나디근 차트죠. 이게 2016년, 17년 그 불장 차트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건 알트코인의 차트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무슨 잡 알트코인처럼 이제 지나고 보니까 올랐는데요. 이 안에서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이게 주봉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가 16년도 아마 그 반감기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반감기 직후 한 5개월에서 6개월을 횡보해버리면 이때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간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뭐 사실 횡보라고는 했지만 마이너스 한 38% 정도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알트코인은 요거에 뭐 거의 2배 가까이를 해줘야 퍼센티지 하락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한 8월에서 9월쯤에 여기 언저리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자, 힘들게 막 지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르려고 하다가 또 마이너스 38% 나오고요.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8,
뭐 계속 30%짜리가 즐비하죠. 꼭대기까지 가는 길에. 비트코인이 이 정도면 알트코인은 얼마나 심할까? 자, 알트코인을 그럼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일직선 강세장. 사실 내년 강세장 이렇게 일직선으로는 전 안 나올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쌍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일직선 강세장을 파란색 비트코인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지금 이 보라색 이더리움이었거든요. 이게 이더리움에 비교해 보니까 뭐 밋밋해가지고 이게 오른 것 같지도 않아 보이죠. 자, 이런 일직선 강세장에서도 알트코인이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엄청 올랐는데요. 정말 차원이 다른 승차감, 뭐 정확히는 낙폭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빗썸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타낸 결과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10월, 막 강세장 17년 들어가기 직전이죠. 여기엔 보이지도 않지만 19,800원짜리가 7,000원으로 무려 3분의 1 토막 정도 났습니다. 엄청난 하락이죠. 그리고 다시 뭐 원상복구가 되는 듯 하다가 여기 뭐 보이지도 않지만 17년 1월 강세장에 들어오자마자 또 마이너스 68%로 산뜻하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17년 이제 3월 불장으로 들어갑니다. 98,000원까지 뭐 엄청나게 올랐네요. 7,000원, 6,000원짜리가 뭐 거의 10만 원 됐으니까요. 근데 요게 또한 3분의 1 토막 나면서 역시 마이너스 68%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름 시가총액 크다는 이더리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월 달 38만 원짜리가 요때부터 이제 좀 보이네요. 이렇게 올랐다가 꺾이는 요 꺾이는 걸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38만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조금 더 난 것 같습니다. 요때는 이제 잘 보이죠. 나름 아마 요 정도는 이제 올라줘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불사 이제 오자마자 6월 12일 48만 원짜리가 13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73%를 겪게 되겠네요.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하는 분들에게요. 73%를 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건 심지어 지금 강세장입니다. 크립토 겨울이 아니라 한창 뜨거울 때 73% 아마 대부분 그 이제 그만한다고 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8월 30일 43만 원짜리가 또 22만 원으로 역시 딱 정확하게 반토막 정도 났네요. 이 뭐 상승이라면 상승, 횡보라면 횡보를 거치다가 정말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정말 바나나 존 직전에서도 마이너스 30% 조정이 나오면서 야, 이때 털리면 정말 아깝겠죠. 정말 이 엄청난 상승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서도 또 한 번 텁니다. 12월 21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0만 원짜리가 75만 원으로 마이너스 39% 떨어졌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정말 뭐 지붕을 뚫고 2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버틴 사람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인간의 맨정신으로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알트코인의 조정은 엄청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자, 6,000원에 사신 분이 나중에 이걸 끝까지 버텼다면 235만 원, 무려 39,000%의 수익률을 거두는데요. 물론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요거에 한 5배 비싸게 사서요. 요거에 한 5배 싸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버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어제 영상에서 사실 리플도 그랬었고 도지도 그랬었고 정말 4년 사이클의 마지막에 막 치고 올라가는 거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에이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조정에는 눈도 깜빡거려서는 안 되는 이유 에이다를 보셔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자, 요거는 오랜만에 코인베이스 들어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누가 보더라도 2017년 말 그 뭐 불장이었던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해보신 분들 아시겠죠? 21년도 4월 불장이었구나. 요거는 21년도 9월, 10월 불장 때 오른 거구나. 에이다는 특이하게도 좀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엑스 인피니티 이런 친구들과 함께 하반기에 정점을 찍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세장이잖아요. 요 불장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5월 16일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부처님의 난 이틀 전인 거죠. 자, 3,070원까지 갔던 이 에이다 가격이요.
자, 부담임 겪고, 뭐 테슬라가 배신을 하고, 뭐 이런 걸 겪으면서 1170원까지 무려 마이너스 62%, 강세장의 한복판에 62%,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막 갑자기 또 그 일론 머스크가 말을 바꾸고 뭐 어떤 컨퍼런스에 나와서 뭐 옹호 발언을 하고 하면서 갑자기 막 엘살바도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막 아마존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21년도 9월 2일자로 여기 제가 찍어보니까 이 1170원짜리가요. 무려 3,595원까지 오르면서 3배가 넘게 올라갑니다. 야, 이게 정말 강세장 한복판에서 벌어지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에이다 나름 시가총액이 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다. 정말 그것도 4년마다 온다고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에서 이런 엄청난 변동성이 벌어지는 일이다. 우리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배를 먹으려고 하시면요. 다섯 토막도 같은 이건 한 몸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받아들이셔야 된다. 다섯 토막은 싫고요. 5배만 먹으려고 한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5토막이 되면 어떻게 하지? 나 이때 어떻게 하면 현금을 들고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꾸려야 되지? 이게 공부고 경험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오래되신 분들도 이제 하다 보면 저가 매수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가 매수 오래 되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들고 가는 게 어렵다는 거. 아까 홀딩 이더리움 39,000%를 견딜 수 있으실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저는 어떤 방법을 이제 썼냐 하면 스테이킹에 맡겨버려 가지고 뭐 업비트에 맡기든지 맡기면요. 예전에는 그냥 내 수량만 나왔었습니다. 지금 업비트가 편해져 가지고 막 뭐 평균 단가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려고 넣어둔 건데 자꾸 이걸 뭐 나 몇 배다 이게 나오면 막 심란하겠죠. 그래서 스테이킹에 맡겨서 아예 안 보려고 했던 전략을 제가 쓴 거고요. 지금도 스테이킹은 잘 뭐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잘 안 쓰는 거래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업비트를 주로 쓰신다면 뭐 비썸이나 코인원이나 뭐 코빗이나 뭐 해외 거래소는 저는 요새는 잘 안 쓰려고는 하지만 이런 안 쓰는 거래소에 맡겨두면 안 봅니다. 걔가 뭐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내가 이거를 갖고 있었는지도 약간 헷갈릴 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전략을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홀딩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홀딩하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기는 좀 아쉬우니까 내년 불장 그러면 뭐 비트 이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코인부터 물이 들어올까? 서서히 물이 차오르면 뭐가 먼저 뜰까? 이게 우리의 또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번 편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 자, 내년 강세장 어떤 코인부터 물이 들어올까? 힌트는요. 기성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뭐 회사에서나 뭐 신규 사업 계획, 뭐 자영업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뭔가를 해본다고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실까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분은 굉장한 능력자들입니다. 그거는 정말 최고의 분들이고요. 보통의 경우는 벤치마킹을 합니다. 원래 있었던 것 중에 어떤 애가 잘하고 있어. 뭐가 잘하고 있어. 나 그럼 이거 좀 따라 해봐야지. 물론 뭐 경쟁력 있는 건 나중에 이제 본인이 넣어야 하긴 하지만 기성품이 만들어져 있으면요. 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성품이 매우 유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흐름이 그쪽으로 간다. 그 기성품이 바로 ETF라는 겁니다. 너무 편하죠. 그리고 뭐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그냥 주식 거래소처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요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ETF를 준비하고 있거나 뭐 이미 출시가 됐거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흐름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뉴스 보셨을 겁니다. SEC에서 해시덱스의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를 승인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나스닥은요, 크립토 인덱스를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해시덱스라는 자산 운용사가 저는 ETF를 튀김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맛있게 튀김으로 튀겨 놓으면요, 뭐 고무도 맛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웬만한 튀김은 다 맛있죠. 이렇게 편하고 먹기 좋게 해놓으면 기관들이나 개인들이나 특히 기관들이 너무 사기 좋다. 근데 나스닥에 있는 크립토 인덱스를 그대로 튀겨놨습니다. 얼마나 여기로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다. 굉장히 사람들이 인덱스 펀드를 사면서 그 사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코인들이 뭔고, 물론 비트 이더는 들어가 있겠죠. 어, 그리고 원래부터 있었다고 했는데요. 자,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가 있고, 자, 해시덱스라는 자산 운용사가 요거를 그대로 튀겼다. ETF를 입혔다. 수익률은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를 모방하고 추정을 하지만 168%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했네요. 자, 최근 1년 전부터 이제 수익률을 보면요. 이 인덱스를 샀으면 약 2.5배 정도 수익률을 거뒀네요. 자, 그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유니스왑까지 대부분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시가총액 순이고요. 거의 다 오래된 코인들입니다. 그렇죠? 오래된 코인 무시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자, 비중을 한번 보니까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72%나 들어갔고요. 이더리움 14%, 리플 솔라나는 비슷하죠. 그리고 뭐 카르다노 이후로는 뭐 1%, 0. 몇 퍼센트 좀 소소하긴 하지만 이게 시가총액 덩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비중 순서대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물이 들어왔는데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걸 보면요. 결국 기관이 유입되는 순서다.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 대부분 그렇고요. 어느 정도 검증된 순서. 막 이제 막 신생으로 와서 나 막 잘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기관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도록 살아남은 건 그 이유가 있고 그걸 좀 높게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도 높고 검증이 된 곳으로 기관들이 ETF 튀겨서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자, 시가총액도 높고 검증도 됐는데 자, 인기 상품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편리하기도 한 상품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ETF다라는 겁니다. 튀김으로 잘 제공을 해야겠죠. 그러면 ETF 준비 중인 이 알트코인부터 결국은 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선정하는 기준의 하나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ETF 전에 뭐가 있었나요? 트러스트라는 그레이스케일에서 트러스트 상품을 많이 팔았었죠. 이거는 기관들을 위한 상품이고요. ETF를 만들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트러스트는 신탁, 그레이스케일을 믿고 내가 비트코인 GBTC라는 걸 하나 사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하나 산 것처럼 운영을 해준다. 실제로는 막 프리미엄이 붙었다, 역 프리미엄이 붙었다. 비트코인 가격을 추정을 잘 못할 때도 많습니다. 비트 이더, 뭐 솔라나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TF 전 상품이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걸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예외적인 게 최근에 그 회계 지침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비트, 이더, 솔라나 이런 걸 사면, 기업이 사면 재고 자산처럼 마이너스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오른 거는 이제 재무제표에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직접 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약간 그 뭐 얼리 어댑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기 부동산 기술 기업, 뭐 리알파 이런 데는 벌써 비트, 이더, 솔라나를 준비금으로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직접 투자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리도 하고요. 그냥 주식거래소에 사고 세금도 그냥 세무사한테 주식 산 것처럼 맡기면 되는 거. ETF 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트러스트를 누가 준비를 하고 있나? 예전에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정확하게 이제 소송에서 이기면서 그 ETF로 전환했잖아요. 그런 붐이 내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최근에 21 쉐어즈에서도 폴카닷 트러스트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폴카닷도 뭐 오래됐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또 최근에 수익 뭐 최근에 돌풍이 있었잖아요. 신탁 상품으로 출시했다. 또 벨러라는 스위스에서 이제 ETP, 그러니까 헤데라 이 코인을 ETP로 만들어서 이것도 튀김의 한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헤데라 해시 그래프를 튀김으로 해서 잘 팔고 있다더라.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거에 선두 주자잖아요. 자, 12월 13일에도 옵티미즘과 리도다오 신탁 상품을 이미 출시를 했습니다. 둘 다 이더리움이 오르면 레이어 2고요. 이것도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오르면 이제 요 두 개가 뭐 수요가 있겠구나 하고 뭐 미리 신탁 출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리플은 뭐 예전에 트러스트를 뭐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날짜에 주목을 하시면요. 사실 8월 5일이랑 9월 한 7일 굉장히 힘들었을 때거든요. 힘들든지 지금 리플이 올랐으니까 망정이지 이때는 뭐 정말 힘들었을 텐데 꾸준히 그냥 그레이스케일은요 묵묵하게 준비를 합니다. 또 8월 23일 여전히 힘들 때 아발란체 투자 신탁 역시 출시를 했고요. 자, 지금 다 그레이스케일이네요. 자, 5월 24일 재미없을 때도 니어 프로토콜과 스택스 신탁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그 솔라나다, 리플이다 이렇게 ETF의 붐을 열 때 이 친구들은 그냥 신탁을 ETF로 변경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튀김을 먹기 위해서 기관들이 몰려올 수 있다. 비트와이즈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앱토스라는 뭐 수이랑 앱토스는 둘 다 무브 언어를 쓰는 이제 레이어 1 코인들인데 이 친구가 스테이킹까지 주는데 요거를 이제 또 상품으로 만들었다. 스테이킹 기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밈코인 중에서는 이제 5대 밈코인이 있죠. 시가총액 순으로 저는 비트랑 시바이누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페페고요. 그 다음이 뭐 도구 위프 해시랑 봉크 요 5개는요. 그래도 뭐 30위권 내에 드는 굉장히 밈코인이라고 하기에 민망합니다. 굉장히 큰 코인들인데 봉크가 11월 뭐 20일자 기사긴 하지만 올해 안에 나 트러스트 ETP를 만들겠다. 그것도 규제의 심장 뉴욕에서 허가를 받고 ETP 만들고 그거 받고 ETF까지 확장하겠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ETP는요, 이미 그 오스프리 펀드라고 해서 그 개인 은퇴 계좌를 이렇게 파는 그 자산 운용사, 코인 전용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요. 요거 이분들과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올해 안에 발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가 좀 무섭냐면요. 이게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 세제 혜택이 있고요. 은퇴 계좌라 함은 보통은 사서 잘 안 파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밈코인조차도 요런 데서 이제 팔기 시작하면 뭐 꽤나 뭐 유력하지 않을까. 지금 봉크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알트코인을 선정하는 기준, 내가 힘든 거를 버텨나갈 기준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한다. 그게 이제 튀김이다, ETF다, ETP다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막판까지 버틸 수 있는 근거, 아까 보셨지만요. 정말 마지막에 오릅니다. 알트코인 대부분이요. 막판까지 버틸 수 있는 근거들을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보셨지만 조정폭이 장난이 아닙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거를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내 내구력을 쌓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70% 오면 어떻게 하지? 내일 당장 올 수도 있습니다. 코인 세계에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쌓아야지만 알트코인으로 큰 돈을 버는 2%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빨리 벌려고 사실 알트코인을 빨리 많이 벌려고 사셨겠지만 사실은 가장 늦게 오른다. 가장 늦게 오릅니다. 물론 많이는 오르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저점에 만약 잘 샀다 하더라도 이 저점에 산 알트로 5배, 10배, 20배, 뭐 100배의 수익을 거두는 기간은요. 통상 사이클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략 25년도 하반기가 오기 전까지는 절반 이상의 알트코인들이 재미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알트 투자를 위해서는 더 인내심을 많이 가지시거나 혹은 비트 이더를 내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포함하시는 등 4개의 속 편한 투자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